자, 우리 뭐. 예, 저는 이제 탄핵 소추단으로 네네네. 이제 헌재에 가서 이제 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예, 예. 사실 드러나지 않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아, 뭐죠? 그건 뭐냐면 여인형의 고뇌. 그러니까 여인형이 말을 많이 안 했잖아요. 명단을 받으신 적 있나요? 14명 정도? 재판장님 죄송하지만 형사재판에 관한 사항이라 제가 진술을 자세히 할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충암고 후배고 네. 김용현 장관의 후배고 이상민 장관의 후배예요. 충암파라고 불리죠. 충암파 중에 이제 정말 실권자이고 그런데 이번에 11월 말 요때 이제 마지막 김용현한테 불려가가지고 여인형이 책상을 치면서 반대를 해요. 계엄 안 된다고. 왜 그랬을까? 그건 바로 노상원의 존재. 왜냐하면 자기가 합동수사본부장이 되면은 네. 전두환이 합동수사본부장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노재현 국방장관 날려버리잖아요. 계엄사령관도 날려버리잖아요. 정승화를 합동수사본부장이. 그런데 이것을 누가 제일 두려워하겠어요? 김용현이 두려워하죠. 김용현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합동수사본부장이 실권 딱 잡아가지고 대통령 윤석열한테 직보하는 체제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김용현이 노상원을 견제 차원에서 넣어요. 7월 말부터 그 12월 1일 그 짧은 시간에 22번을 만나요. 노상원을. 그거를 여인형이 알아요. 그래서 여인형이 장관한테 노상원을 멀리 하십시오 몇 번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갈수록 이상한 분위기가 도는 거예요. 그래서 11월 말에 계엄하면 안 된다고 책상을 치며 장관한테 항의를 했는데 본인이 약간 좀 팽당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은 이제.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합수부장인데 수사 1단장으로 노상원이 들어온다. 그러면 노상원은 자기 선배 41기 육사. 어떻게 이겨요 자기가. 그리고 정보사령부라고 하는 거는 어떠한 계엄에도 참석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후방 계엄에 집어넣는 것 자체가 내란의 상징인데 이 내란의 상징이 노상원이 훅 들어오는 거예요. 아, 그건 내가 아닌가 보다. 그게 여인형의 고뇌고 이번 헌재에서도 말을 안 한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이제 저는 지금거리에서 추- 느끼셨군요. 네, 추측입니다. 추측. 아, 예. 네, 판단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한 분 한 분이 헌법과 양심에 따라서 심판하지만 가장 근본은 국민들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믿는 신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6차까지의 심판 변론 기일을 통해서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민 불신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에서 12월에 67%까지 갔던 헌법재판소의 신뢰도가 지금 내려갔습니다. 신뢰도는 낮아지고 있고 대통령 탄핵 반대 여론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저는 핵심 증인들이 몇 가지 좀 말이 흔들리는 거. 특히 네. 곽종근이라는 분은 정말 이 까면 깔수록 말이 말라지는 것 같아요. 뭐 대상인물을 요원이라고 할 때 사람이라고 할 때 인원으로 가고 또 도끼를 부수고로 하고 갖고 나오라고 그랬다가 근데 도끼란 말은 없었다 그러고 헌법재판관의 질문에 또 양쪽 변호인단의 질문에 계속 말을 바꾸고 있잖아요. 바꾸지 않았고요. 그거 아세요? 이 재판에 대해서 지금 뭐 신뢰도 얘기하시는데 김영현 변호인이 무슨 일을 했는지 알고 계시죠? 이진우 접견 신청했고 여인영 접견 신청했고 곽종근 접견 신청했는데 곽종근은 거부했고 이진우 여인영 접견하고 나서 이 두 사람들 답변과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나와서 진술 거부하고. 그래서 지금 회유했다고 그게 선전선동이에요. 아니 들어보세요. 그게 있는 정동동한 사실만 그게 이야기해야죠. 저는 사실만 얘기했지 사실만 이 이야기해야죠. 재판에서 되게 중요한 지점 하나 지금 꼭 짚고 가야 되는데 재판관들이 꼭 사령관들에게 조서에 서명 날인했습니까를 물어봅니다. 이 별거 아닌 질문 같은데 법적으로는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그 조서를 다 증거로 쓸 수 있는 것이고 네네네. 다시 말해서 검찰에서 진술한 진술의 신빙성을 상당히 높게 평가할 수 있는 이제 법적 절차들이 만들어졌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이게 재판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실제 재판을 판단할 때에는 아주 중요한 근거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하십시오. 증거 능력에 대한 판단은 재판관님들께서 하시더라도 이렇게 딱 어느 한 기관이 체계적으로 수사를 했으면은 모르겠는데 이게 서로도 맞지 않고 하기 때문에 그런 점을 잘 좀 살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분님. 저는 약간 안타까운 게요. 네. 헌재나 아니면 선관 이런 기관의 신뢰도 이런 거를 공격하는 부분은
반복되고 있어요. 선관위에 대한 음모론 다 퍼뜨려 놓고 나중에 가가지고 선관위가 신뢰를 못 받으니까 다시 이거 부정선거 의심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건 좀 이상한 순환 논리거든요. 근데 지금 헌재에서 똑같은 걸 이제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헌재에 대해서 계속 공격했고 그 과정에서 여론조사 해보니까 신뢰도가 좀 떨어졌으니까 니네가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못 믿겠다, 이 절차 중단하자, 뭐 이런 논리로 가면은 한 번 먹히니까 계속 하려고 하는 거예요. 최근에 이진숙 위원장 탄핵 기각시킨 게 어딥니까? 그럼 그것도 믿어야 되는 건데 그거 안 믿겠다는 건지, 저는 헌재의 어떤 신뢰도에 대해 가지고 좀 기관 공격하는 게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정치인으로서 헌법기관과 헌법 구조 자체를 흔들어서는 안 된다 생각해요. 다만 어떤 기관도 인간이 운영한 거기 때문에 저는 무오설을 주장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헌재 무오설 이런 건 없어요. 국회도 오류가 있습니다. 대통령의 오류도 인정하세요. 아니 그게 왜 대통령의 오류예요? 아니, 거부권 안에서? 아니 어쨌든 대통령도 오류가 있다고 대통령 인정하세요. 맞습니다. 네. 네. 대통령도 행정부도 오류 있습니다. 헌재도 사람이 운영하는 헌재에 어떻게 오류가 없앴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지적하지 말라? 보통은 판결 이후에 지적하죠. 판결하기 전에 사법부를 마찬가지라고 흔들지 봐요. 않습니다. 아니요. 지금 국힘이 너무 과도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근데 저는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이 뭐 으뜸 가는 법률가였는데 직위상으로는 본인이 논리로 대변하는 거 누가 뭐라 그럽니까? 그건 자꾸 이런 부가적인 게 들어가서 기관을 같이 때려주자 이런 거. 옛날에 조국 장관 사태 때 똑같은 것도 아닙니까? 검찰을 공격하니까 그때 국민의힘이 아니 검찰 공격하지 마라, 조국 장관이 개인적인 방어를 논리로서 해라 이랬는데 지금 똑같은 걸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되게 안타깝습니다. 이거. 네. 자, 그리고 사실 이제 오늘 저희는 이제 일요일 날 녹화를 하고 있고 7차 탄핵 심판 변론길 저희 이제 녹화 후입니다. 이때 그 재판을 좀 예측을 해본다면 그때 그저 예측하신 것들이 좋았기 때문에 예. 저는 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 같은 경우, 안보실장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까지 여러 차례 계엄의 시도가 있을 때마다 거기에 대해 가지고 뭐 굉장히 반대하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그래서 부분이 이제 있고. 뭐 계엄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얼토당토 않은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계엄이라는 게 있을 수 있느냐. 이걸 일으켜서 우리 국민이 아니라 김정은만 행복할 겁니다. 이제 좀 그만하십시오. 안 하겠다고 없다고 이렇게 다짐을 하는데 왜 자꾸 계엄 예담을 하시는 겁니까? 그래서 이제 뭐 김영원 전 장관하고 뭐 경론을 벌였다 뭐 이런 그렇죠. 얘기도 근데 이걸 벌써 윤석열 있고요. 대통령 측에 신청했다는 거는 네. 본인이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수용적이었다는 것을 좀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냐 아하. 이런 생각이 들고. 아하. 그리고 신원식 전 네. 장관은 그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분이 왜 중간에 장관에서 교체가 됐습니까? 네, 맞아요. 그때 그 얘기 많았어요. 네, 그것은 뭐 그런데 그건 정보사령관, 정보사령관의 경질 문제로 일단 보도가 됐는데 네, 네. 실제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김용현만큼 편한 사람은 아니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그게 그럼 윤석열 측에 유리한 정황은 아닌데. 아니죠. 네. 그러니까 그런데 저는 그래도 내가 키웠고 내가 데리고 있었던 사람이니까 나한테 유리한 정황을 얘기해 줄 거야라고 생각하겠지만 실제 지금 이런 역학구도 하에서는 좋은 얘기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예. 2024년 3월 말에 대통령 안가에서 만찬 모임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사실 그때 그 대통령이 이상한 조치에 대해서 언급을 했죠. 예, 저는 뭐 군을 책임지는 국방부 장관으로서 그에 대해서는 재고하고 좀 다른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뭐 그런 계엄까지 생각은 못했고 어쨌든 어떤 경우든 저는 그 적절치 않다고 이렇게 제 의견을 피력한 적이 있습니다. 조금 그 예의에 벗어나지만 제가 경호처장한테 제 뜻을 대통령께 전해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24년 9월 6일에 증인은 국방부 장관에서 경질됐죠. 그렇습니다.